가 있겠습니다. 공부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황선우 박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고를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황선우 책임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 상해선생과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의 최종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 순서는 저희들이 개요부터 결론 및 재원까지 저희들이 총 7장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개요를 살펴보면은 영국의 개요는 저희들이 교육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 10월까지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센터의 권리를 필요성 및 개발 방향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배경이 목적입니다. 저희들의 최종 목적은 제2010 비전, 그다음 장기 발전 추세에 맞는 효율적인 그런 능력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를 도입하는 게 이제 최종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의 타당성, 그다음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은 센터가 결국은 들어서게 되어갖고 침체된 도시 기능을 활성화시키자. 현재 구도심은 많이 지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원사들이 쇠퇴되면서 그래서 이런 센터를 통해 갖고 어떻게 하면 침체된 도시 기능을 예전처럼 좀 활성화시킬까. 두 번째는 명칭에 걸맞게 교육 문화 공간을 확충시키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시설이 들어오는 데 인해 갖고 제천의 어떤 지역적인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세 가지가 함께 역할을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이 네 가지 배경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에 처음에 참석했을 때 받은 것은 명칭이었습니다.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 그러면 저희들이 과연 제천에서는 무엇이 필요한 시설이며 어떤 기능이 확충이 되어야 되며 어떤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할까, 그걸로 이제 탐색하는 과정들을 거쳐 나갔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 면접, 그다음 사례조사, 시민 의견 조사를 통해 갖고 어떤 건립의 규모라든지 기능, 도입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간 보고를 통했고 그다음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문가 및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은 원래는 이제 예정이 없었지만 문화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예술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을 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지역이 또 인성동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인성동 인근이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와 그다음에 인성동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 이제 최종 보고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동명초등학교 대상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동명초등학교 학교 용지로 되어 있고 개발을 위해서 대지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 분할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명초등학교가 과연 이전을 하는데 어떻게 이전이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동명초등학교를 개발하려고 하느냐. 현재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 도시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전을 하게 된다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럼 이 개발 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슬럼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청소년 범죄라든지 아무것도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고 학교가 떠난다면은 아무도 드나들지 않으면 청소년 범죄 원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생활 쓰레기들을 투기하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슬럼화가 되는 거고. 그럼 민간 개발도 얘기하셨습니다. 아파트. 근데 이제 대형 부지 규모로 봤을 때 일단 이 한 개 필지로서 지금 사게 되면은 누군가가 한꺼번에 사야 됩니다. 근데 지가가 현재 공시지가가 100만 원입니다. 인근지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개발 관련해갖고 뭐 삼성이나 현대보다는 한 등급 낮은 아파트 분양을 뽑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돌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00만 원 넣었을 때
지금 1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인근 지역 저희들이 공시지가 비교해보니까 35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넣었을 때는 지금 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약 14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건축물은 동일하게 들어갔을 때 토지가 과연 어느 정도의 분양가를 증가시키는가 봤을 때 용적률 210% 기준으로 했을 때 33% 정도 토지가 현재 토지만 가지고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한다는 것도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외곽에 지금 짓고 있는 것보다는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인간 개발의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그럼 도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현재 동명초등학교만 이전한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쓰겠다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앞에서 시장님께서 모두에서 말씀해 주시라고 동의합니다. 그럼 시민 의견 조사 결과입니다. 제천시 미래 방향 관광 문화도시가 제일 많이 선택되었고요. 그럼 제천시 부중시설로도 문화시설, 그다음 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대답해 주신 분이 77.8%입니다. 그럼 센터 건립 찬반 의견에서 찬성이 70%를 넘어갔습니다. 반대는 약 7%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건립 찬성의 이유는 교육문화 기능의 확충을 기대한다. 그분들이 이제 50% 가까이 건립 찬성 이유를 해주셨고, 건립 반대 이유로는 약 7% 정도지만 효율성 부족 또는 시재정 악법이 내갖고 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찬성한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는 교육문화 기능의 확충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시민 의견 조사에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다음 전문가 의견입니다. 전문가분들이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네 가지를 요약을 드렸는데 기존 문화회관은 협소하고 너무 노화돼서 문화향유 기회가 너무 제약이 되어 있다. 두 번째, 전문가 회의라든지 이런 대규모 회의들을 개최하고 싶은데 개최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공간 문제를 해결한다면 구도시행이라도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히 제천 시내로 들어와서 하실 거다 회의를. 세 번째, 기능 측면에서 랜드마크가 있고 시각 측면에 랜드마크가 있다. 무조건 크고 좋고 이게 랜드마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시설이 구도시임에 복합한 데서 들어간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제천시 현실에 맞는 어떤 규모와 시설을 지향해라. 체육시설은 지금 충분히 제천시에 있으니까 체육시설은 안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네 가지들이 조언도 해주시고 저희한테 시설수를 주셨습니다. 그다음 사례조사를 했습니다. 사례조사 같은 경우에 전국에 있는 시설들 제가 쭉 검토를 해봤는데, 그리고 직접 방문해봤는데 대부분이 문화, 체육, 복지시설로 구성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인제 하늘내리 센터입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이 복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자체의 규모에 맞게 적합한 규모로 시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용객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뒤에 가서 저희들이 금산 다락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접근도가 좋은 곳이 시설의 이용 및 활용도를 높인다. 접근도가 좋아야 된다. 어디 외곽에 서놓으면은 상당히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워갖고 시설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사례조사의 시험을 구했습니다. 다음 기본 구상입니다. 저희들이 도입시설의 기본 선정 요인은 5가지의 요인에서 접근했습니다. 일단 현황 분석을 했고, 그다음 전문가 면접, 시민 설문조사, 그다음 사례조사 등을